자, 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다고 생각될 부분이 없어요. 문제가 될 부분이 없습니다. 코드만 봤을 때. 자, 근데 3 이하로 입력해 주세요. 요거 좀 거슬리죠, 요거. 프로그램이 뭔가 좀 완성도가 별로 좀 떨어져 보이지 않나요? 5명 하면 5명을 입력하고 싶은데 지금 입력을 못 하잖아요. 3 이하로 입력하라고 해요. 10명 입력하고 싶은데 입력을 못 하죠. 자, 요거 왜 그런 걸까요, 요거? 제가 3이라고 정해놔서? 맞는 말입니다. 제가 3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3이라고 딱 정하지 않으면 이거 가능할까요? 이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배열을 10개짜리를 만들어 놨어요. 사람의 숫자를 11명, 13명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장할 공간이 딱 10개인데, 그죠? 그래서 배열이라는 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자료형과 길이, 이 두 가지 정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길이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제가 10이라고 넣어놨죠. 근데 사용할 때 그러면 이미 10으로 정해놓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를 입력하고 싶을 때 배열의 개수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다가 저장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배열의 길이가 무조건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배열을 사용해서 뭔가를 저장할 때 반드시 이런 예배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배열의 개수를 넘어서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사용자가. 그렇죠? 왜냐면 사용자는 이런 코드 같은 거 전혀 모르죠. 일반인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코드를 보고 이게 사람을 10개 이상 입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프로그램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네가 지금 10개 이상을 입력했으면 너 지금 잘못 입력한 거야 라고 프로그램상에 그 코드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여기 배열의 길이 때문에 우리 항상 이거 제어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좀 좋은 생각이긴 한데 이제 안 되는 거. 그러면 이 3이라는 값을 어차피 여기에 사람 숫자가 들어오니까 이걸 요 밑에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3 대신 뭘 넣으면 된다? 카운트 오브 people. 여기에 사람 숫자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 나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빨간 줄이 뜨죠. 그래서 배열을 선언할 때 길이가 반드시 정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길이가 안 정해졌어요. 여기서 정해진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해진 거 아닙니다. 이 배열이 선언되는 건 컴파일 시점이에요. 컴파일 시점. 생성이라기보다는 배열 선언은 배열의 길이 계산은 컴파일 시점에 하고요. 이거 입력은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하죠. 그러니까 컴파일 시점이 프로그램 실행 시점. 이걸 런타임 시점이라고 하는데 런타임보다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얘 값이 결정되기 전에 이 계산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불가능한 문법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빼고는 이게 돼요. 이게 이제 가변 배열이라고 해서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처럼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사용을 권장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결론이 뭐예요? 배열의 길이를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결론이 납니다. 이거 변수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뭐라도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3을 채택을 했지만 이걸 정하는 건 누구의 몫이다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의 몫이다. 내가 한 10명 저장할 수 있는 주소로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 그럼 10으로 해놓으면 되고요. 한 3명, 5명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근데 이 5명이라고 해놓으면 절대 5명 이상은 저장을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이건 뭐 이렇게 조금밖에 저장을 못하냐. 주소록 많은 사람 막 100명 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1000개. 자, 그러면 이제 한 1000명까지는 다 수용 가능하죠. 근데 이게 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무조건 크게 잡는다고. 배열을 여러분들이 1000개짜리로 선언하면 무조건 1000개짜리가 먼저 생깁니다. 저렇게 배열을 1000개짜리 선언하면 인트 1000개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 하나의 4바이트짜리가 몇 개? 1000개입니다. 그럼 4000바이트 이 공간을 차지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람 3명만 저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12바이트 쓴 거죠. 그럼 4000에서 12 빼면은 3988. 이게 여전히 아무것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크게 만든다고 좋은 건 아니죠. 적당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죠. 자, 이건 이제 배열의 한계예요. 배열 한계는 뭐다? 길이를 정해놓지 않으면 만들 수 없다. 길이가 반드시 정해져야 된다는 게 배열의 한계입니다. 한계. 길이가 고정되어 있어서 어떻게 돼요? 유연하지 못하죠. 용량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적게 만들면 좀만 넘어도 저장을 못 해버리고, 그 안 빼서 아예 크게 만들어 버리면 조금만 썼을 때 나머지가 놀고 있고 낭비가 되고 있고. 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정된 길이를 바꿀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1번. 아까 방금 말씀드린 두 개의 명칭이 있었는데 컴파일 시점과 런타임이라는 시점이 있어요. 자, 요거는 시연 씨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시연어 소스 코드가 실행되는 과정. 그렇죠? 소스 코드가 있으면 이건 지금 실행 못 시키는 시언어로 작성된 소스 코드가 있어요. 시언어라는 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실행 가능한 코드로 바뀌죠. 이거를 이제 바이너리 코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무조건 이 바이너리 코드만 실행 가능하고요. 이 시언어 소스 코드는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얘를 바이너리 코드로 바꾸는 거예요. 그 바이너리 코드는 확장자가 .ex이고요. 시언어는 .c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은 여기죠. 자, 그래서 컴파일 시점에 이때가 컴파일 시점이에요. 그리고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 코드가 나왔죠? 그러면은 프로그램 실행을 하겠죠. 그럼 뭐 시스템 프로세스에 등록이 돼서 컴퓨터 자원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돌릴 거란 말이에요. 이때를 이제 런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를 뭐 컴파일 타임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니까 딱 보면 컴파일 타임이 런타임보다 무조건 앞서죠. 소스 코드를 문법적인 것을 확인하고 메모리가 얼마나 사용될지 변수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 때 이 소스 코드에서 사용되는 변수의 크기를 계산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최소 몇 바이트의 메모리가 필요하다라는 정보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최소 1메가의 메모리가 필요한데 지금 1메가의 메모리가 없다. 그럼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런 건데,
배열의 길이가 결정되어야 하는 시점은 언제다? 컴파일 시점입니다. 길이가 계산되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배열의 값이 할당되는, 저장되는 시점은 런타임 시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이거 입력을 스캔F로 입력을 할 때 프로그램 돌린 다음에 입력하잖아요. 런타임에 실행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배열은 프로그램 실행, 런타임 때 이미 길이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결정되어 있다는 건 바꿀 수 없다.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관광지가 유연하지 못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배열의 길이는 런타임 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 때 결정을 하는 거라서 그래요. 시작되고 나면은 건들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미 우리 소스 코드에서 벗어나가지고 실행 가능한 코드로 따로 빠져나온 거잖아요. 이게 실행되고 있는데 여기를 고쳐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자,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이제 런타임 때, 왜냐면 우리가 사람의 숫자가 결정되는 건 런타임이잖아요. 스캔F에서. 런타임 때 우리가 딱 사용할 메모리가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 런타임 때 사용할 메모리의 크기가 결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 지금 사람의 숫자를 입력을 받고 그 숫자만큼 우리가 저장을 할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런타임 때 메모리 할당해야 돼요. 근데 배열 할당은 컴파일 때 해야 된다는 거죠. 배열의 길이가 결정돼요.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다? 그래서 이제 동적 할당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런타임 때 메모리 할당하는 게 동적 할당이에요. 정적 할당도 있겠죠. 정적 할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컴파일 때 메모리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 할당,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변수 선언, 이거 다 정적 할당입니다. 컴파일 때 계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적 할당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동적 할당을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동적 할당을 하려면 특수한 함수를 사용해야 돼요. 특수한 함수, mrlog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변수를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특별한 경우 동적 할당도 이제 쓸 수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시점의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고, 저장되는 공간의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점에 대한 측면으로 먼저 보고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사용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할당이라는 게 이제 뭔지 아셨죠? 자, 그럼 특수한 함수, 요 mrlog이라는 특수한 함수, 요것만 사용할 줄 알면 동적 할당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건 잠깐 놔두고, 리플에서 한번 좀 진행을 할게요.
int a는 10. 자, 요거 뭡니까? 요 정착 할당이죠. 컴파일 할 때 싹 이 자료형 보고 4바이트짜리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과가 나와요. 컴파일하고 나면.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 요거 역시 뭡니까? 정적 할당이죠. 왜냐면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코드만 봤을 때. 그래서 4바이트, 40바이트에서 이 프로그램보다 44바이트짜리 프로그램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C라고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자, 이거는 런타임 때 프로그램 실행할 때 결정되는 값이에요. C는. 그죠? 근데 이거는 정적 할당이죠. 그래서 좀 안됩니다. 요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면 아예 안되고 여기서는 되긴 돼요. 사실 요거 가변 배열이라고 해서 되긴 됩니다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이 실행 타임, 런타임 때 결정되는 값을 갖다가 정적 할당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안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요 CA 값을 이용해서 동적 할당을 해볼게요. 그러려면 mrlog이라는 함수가 필요해요. mrlog 함수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mrlog이라는 함수는 C 언어에서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헤더가 다른 헤더에 들어있습니다. stdio는 입출력에 관한 함수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std의 lib.h라 이런 헤더 파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mrlog이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인클루드 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mrlog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함수 호출이라는 건 결국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나서 코드가 한 줄 한 줄 컴퓨터 위에서 실행될 때 얘도 코드의 일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행 중에 호출이 되는 거죠. 함수라는 건 결국 런타임 때 실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는 프로그램 그 런타임 프로그램 실행 중에 호출되는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매개 변수랑 리턴이 있어요. 이 함수는 애초에 정의되기로 매개 변수를 하나 받고 특정 값을 리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매개 변수로 넘기는 게 길이에요. 길이 뭐 크기, 할당할 메모리 크기. 뭐 20바이트를 만들고 싶다, 20 이렇게 넣는 거예요. 50바이트 메모리 공간 필요하다, 50 넣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int 10개를 저장하고 싶어요. 만약에 정적 할당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게 4바이트고 10개니까 40바이트 할당을 계산을 해줍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실행될 때 40바이트를 만들고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컴파일 때 계산되는 게 아니죠.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이제 이 함수를 실행하면 그때 결정이 되는 건데, 똑같이 int 10개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40바이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행하면은 네, 잘 되죠. 에러 없이 잘 되면은 이게 40바이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건데, 자,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공간을 여러 번 만들 수 있겠죠. 40바이트 한 번, 20바이트 한 번, 30바이트 한 번.
왜냐면 우리가 변수, 그러니까 배열도 5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3개. 10개짜리, 5개짜리, 이거는 한 28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7개짜리. 그렇죠? 인트 10개짜리, 5개짜리, 7개짜리 이렇게 만드는 게 정적 할당으로 이렇게 만들면 동적 할당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40바이트, 20바이트, 28바이트, 47에 28, 45, 20, 40.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얘랑 10개짜리 배열이랑 5개짜리 배열 구분이 가능하죠. 왜냐면 그 배열의 첫 머리를 가리키는 배열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ARR2 가지고 ARR2 가지고 0번째 찾아가면은 요 5개 저장되어 있는 거에 첫 번째 값이잖아요. ARR1에 0번째 찾아가면 10개 저장되어 있는 거에 첫 번째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배열 변수명으로 우리가 여러 개의 배열을 구별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 구별 가능합니까? 이름이랄 게 지금 없죠. 이름이랄 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두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정적 할당을 하면 여기가 40, 20, 28, 40, 20, 28. 그리고 나서 이름을 지어놨죠.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가 ARR1이에요. 여기는 ARR2고 여기는 ARR3죠. 그래서 내가 여기 이 배열 찾아오고 싶으면은 ARR1 찾아오면 돼요. 이 배열 찾아오고 싶으면 ARR3 찾아오면 됩니다. 우리가 뭐 배열 사용하는 그 기존의 방식이랑 똑같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40, 20, 28 만들어 달라고 하면 똑같으니까 메모리에 뭐가 만들어져요? 40 그리고 20, 28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40, 20, 20 해서 이렇게 3개가 만들어지겠죠. 제가 여기를 찾아오고 싶어요. 여기 찾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변수명이 없잖아요. 더 정확히는 여기에 주소값, 여기를 찾아오려면 주소값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죠. 자, 그래서 만들기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긴 합니다. 컴퓨터가 시스템이 40바이트 그래 해서 만들어주고 20, 28 다 만들어줘요. 만들어지는 상태인데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마련을 했으면 여기를 찾아올 수 있게 주소를 우리한테 알려줘야겠죠. 그죠? 그걸 이제 리턴으로 알려줘요. 할당된 공간의 주소값이 리턴이 됩니다. 자, 주소값이 리턴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소 변수를 받아줘야죠. P1, P2, P3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포인터 변수, 주소 저장할 변수는 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자료형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거 제가 공식 알려드렸었죠? 자, P1에 P1이라는 포인터 변수에 이 타입을 정하려면 뭘 봐라? 원본의 타입을 봐라. 자, 요거 타입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mrlog 40. 타입이 뭘까요? 자, 40. 40으로 만들었으니까 인트인가요? 자, 황당하죠? 모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거 사실 여러분 40은 무조건 10개짜리 인트 10개짜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4바이트씩 10개를 쓰면은
인트 10개짜리가 되는 거지만 1바이트씩 40개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캐릭터 40개짜리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이라는 공간은 그냥 항상 이렇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10개로 쪼개가지고 4바이트로 쪼개가지고 정수 10개 넣어놓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인트 10개짜리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공간을 우리가 1바이트씩 쪼개서 쓰면 40개짜리 배열이 되는 거죠. 2바이트씩 쪼개서 쓰면요. 그러니까 20개짜리 배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거는 사실 이 공간 자체는 자료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료형은 결국 우리가 이 공간이 있으면 공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40, 20, 28 이런 식으로 공간만 마련해 놓으면 공간이 존재하되 이 40개짜리, 40바이트짜리 공간을 뭐 인트로 10개 쓸 건지 1바이트로 40개 쓸 건지 2바이트로 20개 쓸 건지는 컴퓨터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컴퓨터는 그냥 해달라는 대로 그냥 40바이트만 마련해 줬을 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공간을 분배해서 쓸지는 누가? 저희가 정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컴퓨터가 못 정하잖아요. 그렇죠? 인트로 해버리면 우리가 이거를 캐릭터 40개짜리로 못 쓰죠. 슈트 20개짜리로도 못 쓰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타입을 따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입이 없다라는 의미로 보이드라고 합니다. 보이드. 타입이 없는 그냥 그 주소값 그 자체만 의미하는 주소 타입을 보이드형 포인터 타입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다시 그럼 40바이트짜리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다시 그러니까 40바이트 이렇게 마련하면 얘는 정말 딱 요거예요. 요거. 이게 뭐 이렇게 쪼개져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40바이트 덩어리예요. 덩어리. 그리고 이 시작과 끝은 존재하겠죠. 그렇죠? 이 시작의 주소만 리턴을 하는 거예요. 이 MR로기. 그럼 우리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P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주소값은 저장이 되어 있어요. 보이드형 포인터라는 기본 타입으로 저장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이 공간을 우리가 만든 이유가 여기 뭔가 이렇게 막 저장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이제 여기를 찾아올 수 있어야죠. 근데 이제 주소를 얻었으니까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P1 하고 별을 붙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주소값이 여기를 가리키니까 여기까지 잘 찾아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별 붙이면 몇 바이트를 읽어가야 됩니까? 이거 역시 모른다라는 거죠. 만약에 P1이 인트형 포인터면 여기까지 찾아와서 4바이트 읽어가겠죠. 만약에 여기가 제가 캐릭터형 포인터로 만들었으면 똑같이 여기 찾아와가지고 1바이트 이렇게 읽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에 의해서 주소를 찾아간 후에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결정이 되는데 보이드 같은 경우는 타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찾아가기는 찾아가는데 사용할 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드형 포인터는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형을 그때 원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형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 P1이 보이드형 포인터잖아요. 근데 그 어떤 값 앞에다가 괄호를 붙이고 자료형을 붙여주면 해당 자료형을 이 자료형으로 해석합니다. P1은 현재 실제 보이드형 포인터지만 우리가 이렇게 앞에 적어 놓으니까 이제 컴퓨터가 실행할 때는 인트형 포인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소를 찾아갔을 때 몇 바이트? 정확히 4바이트 읽어가겠죠? 얘를 인트형 포인터로 보니까.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찾아가 볼게요.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죠. 자, 근데 표현이 조금 못생겼죠. 그래서 인트형 포인터를 하나 새로 만들고 이렇게 저장을 해도 되겠죠. 그렇죠? PI는 보일형 포인터여서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우리가 인트형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이제 저장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PI를 찾아가면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 40바이트짜리 공간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100 넣고 다시 읽어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ALR2 여기 있네요. 요거를 일단 타로 바꾸고. 자, 소리 안 들리. 소리 안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자, 지금 뭐 잠깐 문제가 생겨서 멈춘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새로 고침 한번 해줄게요. 죄송해요. 여기 스캔F가 있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지워버릴게요. 일단 지우고 지금 100이 나오죠. 그죠? 100 넣어놓은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200이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40바이트짜리 공간을 마련해 놓고 지금 이 상황입니다. 정확히 마련해 놓고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P1이라는 변수로 여기에 주소값을 뭐 0x1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게 지금 요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P1이라는 변수는 이렇게 값이 있는데 이걸 다시 어디에 담은 거예요? PI라는 곳에 담은 거죠. PI는 뭐예요? 인트형 포인터 변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주소는 무조건 어떻게 작동하는 거다? 인트형 포인터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주소값은 어차피 똑같겠죠. 0x10으로. 그럼 얘가 이제 여기를 찾아갔을 때는 무조건 4바이트 읽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가 뭐 200을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읽어올 때도 정확히 똑같은 데 찾아가서 이만큼 읽어오니까 200이 나오는 거고. 지금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이 딱 명확해요. 만약에 이 40바이트를 내가 인트형으로 10개 쓰려고 만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었다면 이거를 이렇게 여러 번 거칠 필요 없이 한 번에 하면 되겠죠. 이 리턴 값이 요거잖아요. P1.
P1을 우리가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P1이랑 같은 거니까 아예 얘를 이렇게 여기서 바로 변환해서 이렇게 넣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이런 복잡한 과정 거칠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요렇게 쓰는 거예요. MR로 사용법은 요겁니다. 최종. 원하는 크기, 그리고 그 크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형변환을 통해서 부이동 포인터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인트 10개짜리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 40바이트를.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나 보네요. 이거 잠깐 한번 나갔다 와볼게요.